적천수 원천간편에서 이제 신금에 대해서 우리가 설명할 때 한즉 희정, 열즉 희모 이 문구 이런 그 구절이 있죠. 우선 뭐 이제 팔자가 이제 동월에 추우면은 정화를 기뻐하고 또 열즉 그러니까 이제 더우면 뭐라고 했으니까 모성이니까 이제 무기토를 얘기할 겁니다. 이때 이제 그 열즉 희모에서는 좀 더 엄밀히 구분해서 이제 신금과 기토의 관계를 가지고 또 설명하기도 하는데 무토라고 해서 뭐 꼭 예외는 아니에요. 자, 우리가 이제 금한순행의 병정 이렇게 해서 금수산 간격은 병정을 다 기뻐하죠. 그런데 이제 이 경금이나 신금에게 있어서 이 정화는 다른 여타의 타간에 비해서는 좀 다른 의미를 가진다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경금은 정화를 진신으로 일단 삼죠. 그러니까 병정을 다 기뻐하는데 정화가 투하고 병화가 암장된 것보다 병화가 투하고 정화가 암장된 것. 이 두 가지의 차이에서 굳이 다른 그 식간 관계에서는 뭐 병화가 투한 것을 훨씬 더 귀하게 여기죠. 그리고 그 부기를 확정짓는 면에서 훨씬 유리합니다. 조우의 영향에서 정화가 병화에 미치지 못하죠. 하지만 경금 같은 경우에는 정화가 투하고 병화가 암장된 것이 훨씬 더 지위가 높고 병화가 투하고 정화가 암장된 것에 훨씬 못지않은 그런 귀기가 있다라고 설명한 바 있어요. 그런데 이제 신금은 정화를 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진신군에 속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 금한순행과 같이 이렇게 이제 동월에 정화가 투하게 되면은 이제 상관가살에 이제 격을 정하는데 병화가 투하면 이제 상관경관같이 해서 이제 패격 같은 그런 유형이 되죠. 하지만 뭐 그 신금이론이 병화와 임수를 진신으로 쓰기 때문에 동월에 뭐 이렇게 그것을 가지고 상관경관의 패격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제 뭐 해월 신금이 병화가 투하면 금백수천이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병화의 효용은 뭐 의심할 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정화가 투하면은 우리 기문에서는 옥신특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처음에 굉장히 고초를 겪다가 나중에는 굉장히 발전하는 그런 아주 기묘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이제 옥신이, 이제 감옥의 신이 이제 기를 얻은 거예요. 이 기는 이제 우리가 보통 삼기를 말할 때 을병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을은 일기가 되고 병은 월기가 됩니다. 뭐 병이 일기가 될 것 같은데 이제 기문에서 그렇게 안 와요. 그래서 이제 을은 일기고 그래서 병은 월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기백격에서는 뭐 일기 이 말은 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정은 성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해와 달과 별. 그래서 이제 그 별이 이렇게 이제 기특한 것을 이제 정화라고 하는 건데, 이 정화가 이제 그 성기에 해당되죠. 그러니까 금한순행이, 신금의 금한순행이 정화를 보면 이제 그 한즉 희정에 속하고 또 이것을 옥신특기라고 해서 뭐 수인은 이제 석방이 되고 또 가난했지만 좀 고초를 겪고 고생을 좀 했어요. 하지만 조금내는 재산이 점차 늘어가지고 부자가 된다라는 그런 그 기특한 그 묘용이 있다고요. 정화. 그러니까 이 경신금의 금을 채로 쓰는 경신금의 이론에서 정화를 쓴다라는 것은 그 금수상관이 정화를 쓴다는 것은 병화에 못지않은 그런 아주 특별한 그런 효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정화의 그 한직희정의 뜻이 이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한직희정이라는 것이 보통 이제 그 해자월에는 그 정화가 해중임수나 자중임수하고 이렇게 합생해서 정화의 그 효용이 이렇게 이제 그 희용이 이제 그 현상에서 드러나는 그런 특징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열직희모죠. 열직희모라는 것은 이제 그 더운 계절 여름에 나면 무토나 기토가 필요하다는 건데 왜 이 열직희모에서 기토에만 방점을 찍느냐? 이렇게 너무 더우면 보통 이렇게 무토에 이렇게 이제 조토보다는
기토의 이제 생을 반깁니다. 이제 경신금이 이제 취약해지죠, 그죠? 경금에서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인월에 하국을 짓는다든지 또 예를 뭐 하국을 지으면 당연히 수부터 써야 되겠지. 근데 인월에 정화가 투하면 무기토를 보았을 때 간성유기에 아주 좋은 격국을 짠다고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월이나 5월, 그 4월이나 5월에는 그 금의 이론이 굉장히 약해지죠. 그죠? 약해지지만 그 금이 아주 이렇게 왕해진다고 해서, 화가 왕해진다고 해서 별로 그것을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않는다고 이렇게 이제 난강망에 이렇게 이제 그 적시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사중에는 병화가 사건하지만 4월에 무토가 합도독법에 따라서 같이 생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5월에는 정화가 사령해도 기토가 이렇게 왕한 거예요. 그러니까 금을 돕는 토의 그 인수가 이렇게 같이 왕하기 때문에 비록 이렇게 취약하지만 생명이 이렇게 꺼지지는 않는 그런 특별한 그런 그 상황에 일단 놓인다고요. 이렇게 되니까 이렇게 그 아주 화가 왕해도 모성, 화가 왕해서 이제 신약격을 이루면은 이렇게 이제 인수인 무기토를 이제 쓰는 거죠. 그런데 이 무기토를 쓸 때 예를 들어서 하왕토조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금을 제대로 생하지 못하죠. 그렇게 되니까 이때 임계수가 나타나서 이제 뭐 경금은 계수를 별로 쓰지 않죠. 임수를 보통 씁니다. 그러니까 이제 임수가, 신금은 임수가 훨씬 더 진심이고 기묘하죠. 그러니까 이제 임수가 나타나서 여름철에 이렇게 이제 적셔줘야 되는데, 이렇게 적시면 토를 오히려 윤택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다시 윤토가 생금하는 그런 반생의 공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금의 신약한 하월에 신약한 그 금을 다시 또 그 수기운으로 빼주면 너무너무 약해지죠. 하지만 이것이 토를 보았을 때 다시 그 임계수가 이렇게 토를 윤택하게 만들어서 금을 생하는 그런 반생의 공의 작용을 하니까 이게 참 그 특별한 그런 용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월금금이 북방 원물을 묘용하는 그런 그 상황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경금편에서도 아주 강조해서 설명했던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무토와 기토를 쓰는 데 있어가지고 어떤 특징이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무토는 수가 왕하면 기본적으로 무토에 제방을 해야죠. 그래서 수가 왕에서 신약할 때는 무토를 보통 씁니다. 그런데 이제 아주 이렇게 하왕하고 이럴 때 무토를 쓰는 것보다는 기토를 쓰는 게 일단 낫겠죠. 이렇게 이제 열직희모라고 해도 기토를 쓰는데, 어쨌든 하가 왕하면 임수를 쓴다고요. 임수가 묘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단 하가 왕해가지고 이제 열직의 상황이 되면은 일단 4월이나 5월에 금의 이론이 신약해지면 먼저는 구진의 원무보다 일단 구진을 일단은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무기토를 찾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팔자의 권형은 맞추는데, 그 무기토가 일단은 조토가 되니까 임계가 결국은 굉장히 묘용이 되는, 묘하게 되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전개되죠. 자, 이때 신금의 이제 입장에서 보면은 우선 보통 수가 왕할 때 무토를 써요. 자, 그런데 이렇게 금수가 이렇게 이제 금과 수가 다 같이 이렇게 이제 수가 특별히 왕할 때는 기토는 쓰지 못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또 뭐 금수쌍청한데 기토를 쓰는 법은 없죠. 임수와 기토의 관계가 임수에게 굉장히 불리하니까요. 하지만 여름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임계수를 쓸 때 이제 임수를 먼저 선용하고 경금은, 또 신금도 임수가 진시니까 임수를 먼저 쓰죠. 그런데 이때 임수를 쓸 때 기토가 투하면은 여름에 기토 타김이 돼서 굉장히 나쁠 것 같지만, 우리가 이제 혼인용법에서 기토가 이제 임수가 이렇게 혼합되어서 을목을 생한다, 배양한다든지 아니면 또 신금을 더 생한다든지 이러한 것이 우리 이제 난강망을 읽으면은 굉장히 특별하게 이렇게 이제 다가오는 그런 대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임수가 있어도 기토가 이렇게
투해가지고 모승을 쓰고 그 다음에 임수가 이렇게 돛에 적셔주어도 금을 씻어내고 이렇게 적셔주어도 열기를 식혀주어도 격국을 전혀 무너뜨리지 않고 굉장히 좋은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수가 왕해가지고 이렇게 자부 이제 이렇게 수가 왕해가지고 있을 때는 그 승리를 기뻐하지 않아요. 기토는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때는 오로지 무토만 쓰죠. 뭐 이것은 이제 열즉희모의 상황은 아니죠. 그래서 열즉희모의 상황을 얘기할 때는 뭐 무기토가 다 해당된다고 볼 수도 있고 특히 기토에 이렇게 방점을 둬가지고 신금과 기토의 관계, 또 한직기정은 신금과 정화의 관계 이렇게 강조하는 이러한 특별한 그런 식간의 성질을 설명하는 그런 성어들이 있다는 점 여기서 한 번 더 이렇게 짚고 넘어갈게요. 자, 그래서 무토편을 보면은 자 신의 물을 보면 기본적으로 무토는 무토나 기토나 다 이렇게 썩 반기지는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외토지첩이죠. 그러니까 땅이 이제 두텁게 이렇게 덮여가지고 이제 금의 빛을 가리는 거, 금을 묻는 것을 이렇게 두려워하죠. 그래서 물을 보면 어쨌든 이런 것을 보통 좀 고집이 있고 어리석고 또 나약하다는 건 뭐 결국 의지가 굳건하지 않은 거죠. 나약하다고 했어요. 그리고 또 그 인수가 지나쳐서 경거망동해가지고 이렇게 재앙을 당하는 그런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인이 중하면 또 수왕이 병이 되면 당연히 물어 막아야 그런 길조가 이제 드러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그 길조가 되고 또 그 예를 들어서 이렇게 무토와 수의 관계가 수왕하면서 무토로 잘 막으면 이렇게 복수가 이렇게 완전한 그런 상황이 나타나고 복수가 가득해진다 이런 말 나타나죠. 보통 이제 임수이론이 왕할 때 그래서 무토로 딱 이렇게 그 제방에서 산명수수의 격을 이루면은 이럴 때 아주 복수가 완전하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무와 임의 그 팔자에 이제 무와 임이 사주에 있으면은 보통 이제 부귀하겠죠. 이렇게 임수가 이렇게 팔자 신금이론에서 임수가 있고 임수가 지나칠 때 무토로 제방하면은 굉장히 이제 부귀해지는데 만약에 수왕하고 무가 없으면 수왕하고 무가 없으면 이제 신수왕량이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은 이제 뭐 마치 금천수다의 탕면같이 신수왕량이 되면 굉장히 이제 그 고생하게 되죠. 좀 빈천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신금이론이 이제 수가 왕해서 혹 이렇게 임수를 보게 되면은 현달해질 수는 있죠. 한때 뭐 이런 명성을 날리거나 또 그 재기를 이렇게 드러내서 사람들이 다 인정하고 또 기본적으로 굉장히 총명하다고요. 그런데 그것이 팔자에 그 예를 들어서 동월에 이제 병을 보지 못한다거나 또 무토의 제방이 없으면 이것이 이렇게 이제 기특한 그런 그 벽을 못 이루고 또 한류에 지나지 않는다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뭐 비록 이렇게 잠깐 이렇게 출세를 하고 사람들이 다 알아보는 그런 아주 이렇게 영광을 누려도 영화로 있어도 수경이 어렵다고 했죠. 수경이라는 말은 뭐 간단하게 해서 한 끼 끼니를 아까 매일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그런 처지를 얘기합니다. 그만큼 이 비난함이 침범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토의 상황과 기토의 상황을 이렇게 구분하는 그런 그 스킬이 있어야 돼요. 뭐 이러면 굉장히 이제 그 고수의 반열에 이제 들어가겠죠, 소위. 그래서 뭐 실전에서 이제 실기가 고수로 통하려면은 신금이 이렇게 신약할 때 무토와 기토를 이렇게 이제 어떻게 쓰느냐, 또 어떤 것이 더 적합하냐 이럴 때 보통 수왕하면 무토가 맞고 승리 기토는 맞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름에 아주 더울 때 이제 임계수가 필요하죠. 임수가 투했으면 보통 이렇게 이제 무토로 이렇게 돕는 것보다는 기토로 돕는 것이 이때 기토 타김이 오히려 혼인해서 신금을 오히려 생하는 그런 묘용이 있다는 점에서 기토에 훨씬 더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뭐 무토가 투했다고 해도 여름에 임수가 일단 있으면은 그것이 무토를 윤택하게 만들어 가지고 이 또한 뭐 팔자에 기격을 짓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점에서 그 무토가 좀 더 그
그 기토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효용이 더 많은 것이, 효용이 더 높다라고도 이렇게 보는 측면도 있습니다. 예, 뭐 그럴 수도 있죠. 자, 무토편에서 나머지 설명들은 기토편에서 따로 모아서 설명하는 것이 우리가 그 신금과 그 모성, 토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한계를 용이할 것으로 판단되거든요. 그래서 그 나머지 텍스트의 나머지 설명은 그 기토편에서 이렇게 따로 정리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